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짜가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서 5월달이 되어 버렸네요, 선생님들. 지금 이론 공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내가 다 씹어 먹을 거야. 시간이 1년이나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렇죠. 양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쫓아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요즘에는 불안한 마음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불안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잘하고, 막 진도도 쭉쭉 나가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나 암기가 쭉쭉 나가는데, 나만 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나만 뒤처졌네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다 귀찮고 다 꼴 보기 싫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요, 잘할 공부도 더 잘 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지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나만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어디야. 1월 달에는 나 하나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네? 몰랐던 거를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이만큼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성장할 거야 라고 우리 선생님들 자기를 계속 북돋으면서 공부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문제풀이 강의뿐만 아니라 6, 8월에 어떤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왜 그런 식의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 이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들?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6, 8월 강의는 3개월 동안의 강의가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5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아마 복습을 차근차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랜 동안에 임용고시 강의를 해보니까 5개월 동안에 그 이론을 다 공부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대략적으로 막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서는 특히나 요즘에 그 시험에 맞는 그런 실력을 갖기가 매우 힘듭니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차분하게 복습하실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 8월에는 응용된,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같은 혹은 실전 같은 아주 많이 적용이 필요하고 응용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차라리 점수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개념 이해에 대해서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암기 시간을 차분하게 좀 더 가지면서 집중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3개월 동안 보내면 차라리 합격률이 매우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저의 예상은 물론 적중을 해서 많은 합격생을 내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선생님들은 가장 좋은, 유익한 합격에 도움됐던 강의가 어떤 강의냐라고 하면은 이 6, 8월 강의였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6, 8월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혹시 내가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 실전적인 그런 문제들 기출도 아닌 그죠? 그냥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순서대로 밑바닥을 다지면서 그렇게 다져 올라간 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 흔들리지 않거든요. 적용되는 그런 문제들을 막 풀면은 여기에서 지식이 번쩍,
저기서 지식이 번쩍, 여기서 지식이 번쩍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좀 구조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조화가 다 무너지면서 어떤 거는 좀 잘 알게 되고 어떤 거는 모르고 또 A하고 B를 잘 연결도 못하고 이런 좀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한,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 8월에는 좀 더 차분하게 1, 5월에 했었던 거를 복습해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는 거는 우리 아주 양질의 제가 낸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또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의 올해 나올 문제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로요. 따라서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점수를 일단 획득한다라는 생각에서도 이번 6, 8월에는 개념 이해를 하시고 다시 암기를 좀 차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일단 두 번째는 문제 유형에 대한 그런 훈련은 기출문제를 사용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좋은 양질의 기출문제를 사용해서 실전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실력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강의를 가장 메인 강의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강의 영상에서요, 이 더보기란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강의 계획서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 강의 계획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어떤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반하고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의 그 진도를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상사를 나간다. 그러니까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반에서 사상사를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에 사상사 나가기 한 이틀 전에 사상사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직강은 목요일 날 직강을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서부터 월요일 날은 아테나 혹은 이론서를 읽으시면서 기출문제 예습을 조금 하시는 거고요. 사상사와 관련된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사상사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 강의죠.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상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기출문제를 또 복습하면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할 사상사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반의 예습을 또 하시고요. 또 목요일날에는 사상사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 문제를 풀면서 사상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사상사와 관련하여서 좀 미진했던 부분, 덜 외워졌던 부분, 혹은 암기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자, 선생님들 보세요. 월요일 날 기출예술 사상사 예습, 화요일 날 기출문제 강의, 그다음 사상사죠. 사상사.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기출문제 복습 및 문제풀이 사상사 예습,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사상사 문제풀이,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사상사 복습 이렇게 되니까 한 주에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사상사를 몇 번 공부하게 되나요? 5번. 5번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회차서부터 저는 15회차로 강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2회차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아예 15회차로 강의 계획을 짰습니다, 선생님들. 따라서 15회 동안에 기출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 하고 진도를 맞춰 가시면서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습, 강의 듣고 복습, 예습, 강의 듣고 복습 이런 식으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선생님들 개념 이해가 착착 쌓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암기 못했었던 거, 미진했었던 거 이런 것도 암기가 집중적으로 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화
어떤 머릿속에서 구조화는 내가 의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구조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도 생길 것이다. 그다음에 요즘의 문제는 어떤가요, 선생님들? 뭐 어떤 용어를 뭐 암기한다거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지식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적어요, 선생님들. A하고 B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C하고 D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가장 밑받침은 개념 이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실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뭐 적용을 못했다, 응용을 잘 못해서 문제를 틀렸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도 문제를 덜 풀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개념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틀리시는 거지, 뭐 적용 같은 거 그런 거 못해가지고 틀릴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6, 7, 8월에서는 일단은 막 문제 휘황찬란한 그런 문제들, 단편적인 거를 묻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 그런 문제 푸는 게 좀 아무래도 재미는 있죠. 그래서 도파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개념 정리하는 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지리한 그 시간을 견뎌야 우리 선생님들 그 뇌가 바뀌면서 좀 더 성숙한 답안 쓰실 수 있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제 6, 8월 강의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느냐. 물론 초수나 재수 선생님들 다 지금 이제 올해 합격하실 만한 선생님들 다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좀 늦게 시작했다라는 선생님들, 예전에 좀 공부하다가 늦게 시작했다, 혹은 올해 좀 늦게 시작했다 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강의 급하게 들을 것 없이 3개월 동안의 강의를 들으면은 그 안에 내용 다 들어가죠. 기출 다 들어가죠. 하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사실은 흐름에 따라서 2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 이론을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영역별 기출문제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초수나 재수 선생님 다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에 병행해서 이론을 예를 들어 사상사를 이론 공부를 처음 한다라고 할 때는 사상사 이론 공부 처음 할 때 영역별 기출을 사상사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론 공부와 같이 하면서 하는 영역별 기출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범위가 얼마큼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얼마큼인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우리 시험은 항상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기본이 되겠지만은 기출에 나오지 않는 것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1월서부터 5월까지 이론 공부를 하는데 기출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기출에 나온 것만 중요하게 공부하시고 기출에 나오지 않은 거는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면요, 선생님들, 기출문제는 전 영역을 좀 통합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단편적인 과목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 하나의 영역의 기출문제를 잘 풀 수 있지가 않아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다른 과목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전반적인 어떤 유아교육과정의 내용을 알아야 기출문제를 제대로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 공부를 해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푸시면 선생님들께서 전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출을 맛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들께서 그 기출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출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능력을 아직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 기출문제를 받고 그 기출문제의 정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치 이거를 다 알고 있다, 난 이걸 다 공부했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한테는 1월서부터 5월까지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6월서부터, 6월이라면 어떤 때죠, 선생님들? 1월서부터 5월까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우리 임용 범위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1월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져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본다면 처음에 1월서부터 이론 공부하면서 볼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선생님들의 실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올라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월서부터 기출문제 공부한 거는 완전 꽝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 6월 달에 다시 안 봤다 셈 치고, 기출문제를 안 봤다 셈 치고,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실전 문제 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선생님들의 실력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출이다 라고 하면 좀 진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다른 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올 거를 3개월 동안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강의에서 한 거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볼 필요도 없고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3개월 동안 강의해서 다 끝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프 모의고사를 좀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가 좀 개념 정리 강의다 보니까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하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상 상단에 제가 하프 모의고사 하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반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니즈에 맞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실력에 맞게, 또 선생님들이 나아갈 방향에 맞게 선생님들 차분하게 꼼꼼히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6, 8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 8월 강의 안내를 마치고요. 제가 혹시 빠뜨리고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것은 우리 제 배지훈 카페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또 제가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고요. 혹은 영상 댓글로 질문하셔도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1개월 남았네요. 6월까지 1개월 남았습니다. 6, 7, 8월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1월서부터 5월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1월서부터 5월을 알차게 보낸 사람은 6, 7, 8월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망했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한 달 동안 충실히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6, 7, 8월에 복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에서 1월서부터 5월까지는 공부를 못했다, 따라가지 못했다 라는 게 있더라도 안심하시고 6월서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